벽제 납치 살인 사건은 한때 괴담으로 시작해 결국 사실로 밝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실화 괴담이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게시판과 학교 주변에서는 기이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경기도 고양시 벽제 지역에서 밤늦게 혼자 다니면 흰색 승합차가 다가와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소문이었다. 이 괴담은 단순히 사람을 납치하는 이야기를 넘어섰다. 누군가는 산속에서 처참히 버려진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폐가 근처에서 수상한 비닐봉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 있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더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떠도는 이야기이자 전형적인 도시전설이라고 생각했다. 흰 봉고차 납치 괴담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 벽제에서 실제로 10대 여학생이 납치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괴담은 현실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평범한 등굣길에 납치되었고,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며 범인들이 사용한 차량은 괴담에서 이야기하던 것과 동일하게 흰색 승합차였다. 납치된 피해자는 끔찍하게도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었고, 시신은 인근 야산에 유기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용의자들을 추적했고 결국 범인들이 검거되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괴담으로만 알았던 이야기가 100%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범인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타깃을 특정하지 않고 우발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접근했다. 그들은 학교 주변이나 인적이 드문 길목에서 혼자 다니는 청소년을 노렸다. 범행 당시 사용된 승합차는 범인들이 일부러 준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를 태운 후 외진 곳으로 향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들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잔혹함을 보였다. 그 끔찍한 범행 이후 범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고 오랜 시간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초기 경찰 수사와 언론의 보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에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괴담처럼 이야기가 번졌고 소문은 더욱 자극적인 방향으로 퍼졌다. 하지만 결국 밝혀진 것은 그 괴담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충격적인 실화였다는 사실이었다. 벽제 납치 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학교에서는 등하굣길에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졌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하교를 직접 동행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흰 승합차만 봐도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사건 이후 경찰은 관련 지역의 순찰을 강화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았다. 괴담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며 더욱 왜곡되고 과장되었다. 누군가는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은 그 지역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는 피해자의 원혼이 아직 그 자리를 떠돌고 있다는 괴담이 떠돌았으며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그 지역의 좌표와 사진까지 공유되며 공포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실제 않은 참혹한 범죄가 있었다. 벽제 사건 이후로도 흰 봉고차 납치 괴담은 전국적으로 다시 떠돌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왔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관련 주의사항이 전달되었다. 하지만 벽제 사건만큼 그 괴담이 현실로 드러난 사례는 드물다. 많은 괴담이 상상과 과장으로 끝나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사람이 희생된 참혹한 비극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벽제 납치 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괴담의 형태로 계속 회자되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포 게시판에서는 벽제 괴담, 실화라는 제목으로 사건의 상세한 내용이 반복해서 게시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며 흰색 승합차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게 된다. 범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괴담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람들은 무심코 들은 소문을 흘려보내지만 때로는 그 소문이 현실 속 비극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벽제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은 괴담에 담긴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고, 낯선 차량이나 수상한 인물에 대한 경계심이 사회 전반에 퍼졌다. 경찰 역시 이후 유사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으며,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벽제 납치 살인 사건은 공포와 슬픔, 그리고 경각심을 남긴 채 여전히 사람들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 괴담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로 웃어넘겼던 이들도 결국 현실의 잔혹함을 마주하면서 섬뜩함을 느꼈다. 괴담은 허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을 수 있다. 벽제 사건은 그 경계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례였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 그 시작에는 작은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공포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벽제 납치 살인 사건은 단순한 실화 괴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난 실제 사건이며 그 상처는 오래도록 사회에 남았다. 괴담은 이야기로만 남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벽제 사건은 그 바람을 배신하며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현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른다. 누군가는 오늘도 그 흰 승합차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나치던 골목길에서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시선을 느꼈다고 한다. 괴담과 현실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고, 때로는 그 경계를 넘어선 공포가 우리 곁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